거의 한 10년간 정체하게 돼요. 이때부터 한 이때까지. 그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냥 쭉쭉. 그랬다가 한 2018년도 이때부터 대형이 좀 늦게 반응하죠. 소형보다. 가격이 또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요. 지금 또 이제 정체. 사이 정체가 이게 얼마나 갈까요?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정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공을 웨슬 대형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리센츠, 잠실에 있는 리센츠 소형 아파트입니다. 리센츠 초소형이고요. 분양가가 1억 9천이었고 그 당시 미분양 났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어땠는가 하면은 2004년도에 분양을 했고 200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하자마자 가격이 막 올라요. 막 오르다가 역시 서브프라임 맞고서 한 7, 8년간 플랫하게 갑니다. 여기 막 떨어지진 않았어도 중간에 한번 떨어졌네. 거의 쭉 갑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10억도 한번 뚫었죠. 근데 또 떨어졌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뭐 이렇게 좀 가겠죠. 얼마나 갈까?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리센츠 초소형과 도공레슬 대형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투자로. 저라면은 리센츠 초소형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버틸 때는 작은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울 수도권의 초소형 아파트는 투자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최악입니다. 지금 시세가 하락하고 있고요.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매매 절벽, 규제 완화, 미분양 증가, 전세 감소.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볼 만한 게 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규제 완화해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매매 거래량이 쭉쭉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보다 무서운 고금리의 매매 시장이 꽁꽁 얼고 있다고 하고요. 지방에도 부동산 거래 절벽, 특히 중개업소가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다. 아주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얘기.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연 10%대 적금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같을 때는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적금하고 대출금 갚아버리는 게 더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13년 만에 가계대출 금리가 7% 넘겼다 그래요. 예전에 2%, 3%대 변동금리로 받아놓은 것들이 지금 다 5%, 6%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적절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환율도 난리예요. 지금은 이제 1,300원대 왔지만 1,400원대도 얼마 전에 넘었었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자, 뉴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도 난리가 났다 그래요. 원래 부동산 상승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늦게 오르고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락장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좀 불편한 거고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는 그러한 부동산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은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또 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더 떨어지겠죠. 수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타운도 악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강면 뉴타운, 상계 뉴타운, 이문희경, 북아현 전부 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마도 그렇고요. 음마도 20억 밑으로 떨어졌죠. 자, 한남 뉴타운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하락장 막 왔을 때 다른 이런 서울 재개발이 떨어질 때 한남 뉴타운, 성수 뉴타운은 안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그런 입지니까.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원하는 입지라 그래도 떨어질 때는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뉴타운 프리미엄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 좀 확실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이나 이쪽에 있는 강명, 상계, 이문희경, 북아현 모두 다 이런 뉴타운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음마도 그렇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예 안 되는 거, 너무 지연되는 거가 문제인데 그래도 여기 나온 이런 뉴타운이나 음마 같은 것들은 언젠가 되겠죠.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줍줍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부동산 상승장보다 하락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정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 사례 좀 살펴볼게요. 2008년도 기사입니다. 2008년도 반포레미안 너마저 라는 기사가 났어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지금 엄청 비싼 아파트인 반포의 반포레미안 마저도 분양할 때 미달이 났다 그래요. 왜냐면 2008년도 이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거든요. 역시 2011년도에 하우스푸어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대출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집이 있어도 그냥 그 집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기사가 조금 더 지나서 2013년도에 양도소득세 혜택이 올해 끝나나 이런 기사가 나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은 게 지속되다 보면은 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요. 요때 정도 이제 끝나간다. 이 혜택이. 그런 뉴스입니다. 조금 더 지나서 2016년도 뉴스예요. 하반기 집값은 보합인데 전셋값은 이제 상승한다 그래요. 여전히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도 반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과거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2016년도 하반기 얘기입니다. 2016년도 10월 달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투기가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낼까? 그럼 그 말은 이전에는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제 2016년도 정도가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니까 바로 부동산 가열이 되면 필요할 때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부동산 규제에 아랑곳 없는 청약 경쟁률, 투기가열지구 지정했어도 식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막 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당시에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되기 직전에 저를 비롯한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랬어요.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갑자기 빵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되면은 모든 게 불편해지고 세금이 양도세, 보유세 다 골치 아파지니까 이전에 털 것들은 털었어요. 실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킵할 것은 킵했겠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역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돼도 언젠가는 부동산이 또 하락장이 오고 투기가열지구는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무거우면은 부담스러우니까 털 것은 털고 개수를 좀 줄이고 킵할 것은 킵하면서 이 어려운 투기가열지구 지정돼 있는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돼 있을 때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항상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아무 규제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규제가 시작됐던 거고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규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 풀릴 거예요. 다 풀린다고 가격이 오를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자, 3시간 전, 지금부터 3시간 전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조금 됐어요. 거래 절벽에 이달 중 규제 지역이 추가 해제된다고 그럽니다. 서울도 풀릴까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더니 내달 수도권 규제가 확 풀릴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도 집값이 떨어지면 풀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군중 심리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려도 확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확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규제가 또 하겠죠. 결국은 당분간은 가격이 오르기 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침체기입니다. 하지만 이 침체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일지는 누구도 몰라요. 규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규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다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빠집니다. 중간중간에 빠질 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무리한 투자를 안 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든 아니면 월세 나오는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든 플러스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버텨야 되니까 부동산은. 자, 도곡렉스 대형 평형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모두가 좋다 그러고 모두가 여기 살고 싶어 하겠죠. 도곡동에 있는 렉스 아파트입니다. 대형 평형 시세가
2004년도에 입주해서 처음에 플랫하게 가다가 가격이 막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고서 거의 한 10년간 정체하게 돼요. 이때부터 한 이때까지. 그죠? 떨어지고 쭉쭉. 그랬다가 한 2018년도 이때부터 대형이 좀 늦게 반응하죠. 소형보다. 가격이 또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요. 지금 또 이제 정체. 자, 이 정체가 이게 얼마나 갈까요?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정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또 오르니까 괜찮아요. 자, 도공 레슬 대형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리센츠, 잠실에 있는 리센츠 소형 아파트입니다. 리센츠 초소형이고요. 분양가가 1억 9천이었고 그 당시 미분양 났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어땠는가 하면은 2004년도에 분양을 했고 200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하자마자 가격이 막 올라요. 막 오르다가 역시 서브프라임 맞고서 한 7, 8년간 플랫하게 갑니다. 여기 막 떨어지진 않았어도 중간에 한번 떨어졌네. 거의 쭉 갑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10억도 한번 뚫었죠. 근데 또 떨어졌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한번 뭐 이렇게 좀 가겠죠. 얼마나 갈까?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리센츠 초소형과 도공레슬 대형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투자로. 저라면은 리센츠 초소형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버틸 때는 작은 게 좋아요. 물론 나중에 시세 상승해서 대형 평수보다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센츠 초소형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월세도 잘 나올 것이고요. 뭐를 할 때, 거래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를 할 때 다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대형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서울 도심의 초소형 같은 쪽으로 포커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요. 상승기에는 시세 차익용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그리고 하락기에는 임대 수익용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좋아요. 아파트도 임대 수익용으로 세팅을 하고요. 상가나 빌딩. 그리고 좀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은 우리가 사기에 되게 불편했었던 비싼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니까 그거조차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떨어져야지 세금 규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상승기 하락기에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상승기 하락기에 다 버틸 수 있도록 조금씩 발을 걸쳐둬야 돼요. 시세 차익용과 임대 수익용에. 현재 투자 방법은 버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안전하게 버티기 위해서는 월세가 보유 비용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수입의 여유분이 보유 비용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때는 투자를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즐기고 본업에 충실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예금하고 대출 상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세니까. 지금과 같은 때는 그냥 대출금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식과 펀드 투자. 주식과 펀드 투자는 너무 공격적으로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이것도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 분산하고 종목 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시기 분산입니다. 내가 1억을 이번 달에 넣고 싶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0개월에 나눠서 1,000만 원씩 차근차근 넣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미분양 저축 같은 거. 지금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들 미분양 나고 있잖아요. 그럼 미분양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소형 같은 거, 꼭 미분양이 아니라도 돼요. 금매라도. 아까 얘기한 우리가 초소형 아파트 입지 좋은 곳은 그냥 하나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격이 할인되고 박앤세일 할 때 하나 정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서울 재개발 빌라. 서울 재개발 빌라는 신속통합, 모아주택 이런 거보다 어느 정도 진도를 많이 뺐는데 가격이 막 올랐다가 떨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신림뉴타운, 강명뉴타운, 상계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좀 있다 그러면 한남이나 성수도 너무 좋습니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뉴타운의 재개발 빌라를 싸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는 잘 사야 되고 큰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우량 물건 저가 매수, 실거주 투자 이건 생략할게요. 10평대 소형 아파트 고가 분양을 했었어요. 예전에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에 이게 잠실 리센츠죠. 2004년도 정도 분양을 했는데 전용 27을 1억 9천에 분양을 했고 결과는 미분양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났었는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듯이 10억 넘게 찍었었어요. 지금 물론 좀 조정 받았는데 이런 건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뭐 안 팔아도 되죠. 입지가 좋고 워낙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상승하는 거를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트리마제 이거죠. 3억 6천 분양했다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기 힘든데 예전에는 사기 쉬웠어요. 처음에 분양하고 입주하고 그럴 때는. 그때도 물론 경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입주한 다음보다는 훨씬 주파기가 좋았죠. 종로 경희궁자에 이런 것도 3억 5천에 분양을 했고 중간에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이미지는 이건 이제 잠실 파크리오 이미지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런 초소형이 분양할 당시는 인기가 없었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또 기회가 오고 있죠. 요거는 이제 둔촌주공 분양인데요. 둔촌주공이 소형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해요. 3구제곱미터, 4구제곱미터 이런 것들. 방 2개짜리. 그리고 복도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월세도 많이 나가고 임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동, 잠실 이쪽에 또 직장들이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분양가가 비싸고 뭐 구조가 안 좋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아까 사례에서 보듯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이것도 이때 분양받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좋을 때 분양하는 것보다는 훨씬 인기가 덜 할 거예요. 꼭 둔촌주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 이런 작은 아파트들 분양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만약에 미분양 나거나 미계약분이 있을 때 줍줍 하는 거는 아주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해외 대도시의 원룸 월세 가격을 조사한 게 있어요. 해외 대도시의 원룸 월세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비싸요. 우리 서울도 지금 고도화되고 있고 지금 보세요. 매매가, 전세가는 다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월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떤 물건 큰 거보다 이렇게 좀 작은 걸로 투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